시간을 특징주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다음 주에도 이게 영향을 미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최진욱 본부장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오늘도 뭐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아의 실적부터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는 또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기아 역시나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했는데요. 참 그동안 현기차 잘 갔었는데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아 실적 어떻게 보셨고 갖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자동차는요, 저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간밤에 포드가 18% 정도 빠졌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미국 쪽에서의 자동차 그 업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와 기아가 미국에서 얼마나 잘 파느냐 안 파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전체 시장 자체가 좀 쪼그라들고 있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하는 부분에서 일부 좀 다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업황에 대한 좀 얘기들 그리고 Q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대와 기아의 이런 밸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너무나도 싸잖아요. 그거 싼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금융주들이 좀 불을 뿜어줬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현대기아 어쨌든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약간 일부 소폭이 하회한 부분이 있었지만 워낙 뭐 전망치가 더 높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P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는 Q가 떨어지더라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품 믹스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많이 팔리면서 그런 이제 Q 부분을 많이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과연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겠는가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 좀 들어갈 거고 또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차익 매물들 그리고 최근에 눌리면서 일부 투매 물량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바뀐 거 있나요? 지금 그렇게까지는 없는 거죠. 지금 우려 사항이 좀 생겼으니까 선제적으로 좀 얻어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3분기, 4분기 이번에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리과세 일부 얘기가 나온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3분기, 4분기에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중심에 있는 이 자동차가 과연 안 오를까? 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상당히 생긴다라는 거죠. 왜? 작년 11월부터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현대기아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 자본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엑시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에서의 충분한 랠리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8월에 이제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도 네. 앞두고 있잖아요. 오히려 조정받을 때 매수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두산마켓이 시간 후 2% 넘게 약세입니다.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실적도 부진한 와중에 횡령까지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하네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외국인도 계속해서 팔고 있는 두산마켓인데 이 종목은 지금 뭐 피해 있어야 하는지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이제 기관이나 뭐 금융투자, 뭐 연기금 계속 좀 물량을 담아내고 있었다가 오늘은 좀 매도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지금 배임 횡령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두산그룹의 이슈가 생각보다 파장이 좀 큰 상황이에요. 지금 결국 이제 금감원에서 압박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금감원에서 압박을 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 뭐 두산그룹도 재벌그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재벌그룹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성그룹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삼성그룹만큼의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 그런 그룹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이제 금감원에서 요구한 제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합병 부분들을 어떻게 문제 삼으려고 해가지고 제동을 걸었던 부분들이 아니라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어떠한 좀 증명되는 이 조건들을
부합을 시켜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두산이 과연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차이점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저는 사실 로보티스랑 바켓 합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두산이 결국 금강원의 조건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지배구조 재편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뭐 이래나 저래나 하든 결국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의 배임 횡령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주가에 대한 조금 더 가치를 희석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이 지금 충족이 된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두산마켓이 가격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3일간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좀 과대나 폭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분명히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렇다고 두산마켓이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올 위치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올 위치도 아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이 배임 횡령이 저는 며칠간의 주가를 조금 더 아래로 좀 작용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제 이걸 낙폭이 나왔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뭐 수익을 보자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기존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두산마켓 물론 뭐 두산마켓이 나중에 정말 로보티스랑 합병을 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성장성 매우 좋을 겁니다.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 성장성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요. 그러면 결국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될 여부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장기간 걸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정말 두산마켓을 매도를 하기 싫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당장 추가 매수할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배임 횡령 또 다른 또 어떤 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잡거나 아니면 이슈 부분들이 점점 가시권에서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나올 경우에만 좀 추가 매수 좀 진행을 해야지 지금은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두산 그룹주들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주가 상승세 정말 두드러졌었는데 그러니까요. 실적 발표와 함께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비를 피해보자라고 네.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상화폐 시장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갤럭시와 SM이 7% 넘게 상승 중이고요. 뭐 K옥션 같은 종목들도 좀 눈에 띕니다. 이번 주 주말에 또 가상화폐 컨퍼런스가 예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가격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건가요? 뭐 기간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네. 뭐 여력이야 뭐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사실 물량이 마운트 곡수 물량이 좀 튀어나오면서 비트코인 시장을 굉장히 좀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트럼프 피격 이후에 이제 정책발로 조금 극복을 하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 이벤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등등등 좀 좋은 내용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뭐 뉴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비트코인 ATM 기기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관에 ETF가 들어간 순간부터는 요거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거는 이게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는 명확하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잠긴 물량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일단 코인은 시간을 두면 둘수록 약간 디지털 금처럼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반감기가 되면은 거기에서 금보다 더 희소해진다라는 거를 좀 중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또 핵심이 뭐냐면 사실상 원래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우리기술투자, 뭐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이런 애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NFT 쪽에서 영향력이 좀 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뭐 FSN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트코인 시장이 핫해지면 NFT 시장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긴 거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많이 보는 건 맞지만 지금은 그게 좀 반대로 반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반은 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 테마성이 짙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벌써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는 잘못 들어가면은 요거는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맞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두각을 드러냈지만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가상화폐 관련주 짚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또 하락하는 종목이네요. 효성중공업이 공시 이제 유상증자를 알리고 나서 시간외에서 지금 3에서 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계열사 주식을 679억 원에 추가 취득했다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건설사업 부진 때문에 영업이익이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유상증자까지 전하면서 시간외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효성중공업 이 종목은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도 약간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일단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메이저들이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목적이 뭐 부채가 많아서 이 부채를 좀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에 지금 이제 변압기 계열사 기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좀 지금 주식의 추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유상증자를 지금 진행을 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성장성 여부에 베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증자라는 이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를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 시킬 것이냐라는 조건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전자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AI 시장이 계속해서 산업화가 지금 성장이 되는 부분들은 실적으로도 이미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시장이 성장을 하면 성장할수록 그만큼 많은 전력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결국 지금 건설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반대로 효성중공업이 지금 초과학 변압기 쪽도 시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효성중공업의 수주 부분들도 충분히 증가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효성중공업이 좀 이쪽에 베팅을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로 나간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메이저들이 지금 물량을 전부 다 받아준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에서 한 3%, 2%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정도의 낙폭 부분들은 충분히 그 다음 주 개장에서 만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락폭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래량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증자에 대한 이슈 부분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증자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려감에 주가가 빠질 수는 있어요. 주가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슈로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을 또 하나의 매수기로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 증자 이슈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쵸, 뭐 사실 유상증자가 요즘 시대에 뭐 그렇게 악재도 아니고 이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다음 주 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